이상한 녀석들 최진석 5부작 중 세 번째 시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30분 동안 하나의 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서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영님과 제가 또 여러 가지 논제를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논제가 나왔는데 혹시 우영님 둘 중에 하고 싶은 논제가 있으실까요? 어, 저는 일단 예술품이나 책에서 작가의 말을 읽는 것은 작품 해석에 관한 한계에 갇히게 된다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읽은 나를 향해 걷는 열걸음이 바로 이 논제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술품이나 책에서 작가의 말을 읽는 것은 작품 해석에 관한 한계에 갇히게 된다. 라는 논제에 대해서 우영님은 찬성을 하셨고, 저는 반대를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대가 좀 더 도전적인 모습이 저는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었고, 영화를 볼 때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을 찾아보곤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동진 평론가는 별점을 몇 점을 줬을까? 이동진 평론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 내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항상 이렇게, 어, 이동진 평론가의 의견을 찾아보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영화가 재미없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평을 좋게 주니까 이거 좋은 영화였나 보다 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평을 낮게 주니까 맞아 근데 조금 유치한 면이 있었어 라고 제가 해석을 한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조금 기본학교를 다닌 이후에 저는 조금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면 뭐 이동진 평론가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뭐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됐거든요. 이게 네, 어떤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내가 나로서 좀 더 단단하게 존재하게 된다면, 어, 타인의 의견이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이 나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품에 대한 어떤 작가의 해설이나 평을 보는 것이 만약에 나를 흔든다면 사실은 그것은 내가 분명하지 않고 내가 단단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 작품 해석에 대해서 어떤 그 감옥에 갇히듯이 내 그 해석에 틀이 잡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내가 나로서 단단하게 존재한다면입니다. 네. 상도님이 정확하게 이제 이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저도 이 논제 뒤에 이제 한 문장이 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술품이나 책에서 작가의 말을 읽는 것은 작품 해석에 관한 한계에 갇히게 된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이 저는 이제 갈로로 있다고, 갈로가 있어야 찬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약에 갇히게 된다. 나로 생각할 수 있다면 갇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도님이랑 제 의견이 거의 아마 비슷한 결론은 이제 결국은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 이유가, 일단은 어떤 예술품이나 이 작품이라는 거는 결국 완성되는 게 독자와의 만남에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어떤 이 금지라는 어떤 이 단어와 만나서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고, 상도님께서는 민감하다는 어떤 예민함에 대해서 어떤 받아들이는 감동이 있었고 하는 부분처럼, 이 책을 봤을 때도 제가 감동을 느낀 부분, 상도님이 감동을 느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 모든 작품들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 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감동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작가의 해석을 접했을 때
그 한 가지의 감동으로 자신을 끼워 맞추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저는 중독이 되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1인데 작가가 생각하고 작가가 설명해주는 수준이 10이라면 내 수준이 10이라고 이 착각을 하고 그 작가의 해설에 약간 중독되는 경우가 저는 어, 굉장히 쉽게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수준을 10으로 끌어올려서 작가의 생각을 듣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면을 해석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는 그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작품을 먼저 접하고 내 생각을 먼저 정립한 후에 작가의 생각을 접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품 해석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이 곁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작가의 생각을 접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 어떤 심리적인 기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인간이 프레임에 갇히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 코끼리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 하면 사람들이 코끼리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코끼리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이제 작품 해석도 내가 작품을 접하기 전에 먼저 보고 나면 그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내가 더 단단하게 존재한다면 그 영향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저는 이제 우영님이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뭐 내가 직접 작품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해설을 보다 보면 중독이 되기 쉽다. 그리고 그냥 나를 향해 걷는 열걸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최진석 작가가 작품을 해설한 걸 가지고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 정도 안목이야 라고 착각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아마도 이 논제와는 약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 책의 이 나를 향해 걷는 열걸음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굉장히 부합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드리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최진석 작가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최진석 작가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 연마하고 수련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가 놓인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생각을 글로 써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 일터에서 충실히 일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제 사회와 닿아 있는 그 접점이 내 인생의 삶의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나를 향해 걷는 열걸음에서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얘기가 나오는데, 산티아고는 존재적 승리를 위해서 청새치 잡아가지고 며칠을 사투하면서 와서 뼈만 남았지만 단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나는 내 일터에서 그러고 있는가? 음, 내가 내 일터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내면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매개가 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좋은 글은 읽으면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좋은 글을 쓰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좋은 음, 그림은 보기 쉽지만 좋은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직접 글을 써보고 글을 읽고 혹은 남에게 읽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수준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도님께서 아주 좋은 방법 두 가지, 그리고 그거를 소개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작가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도님께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내 생각을, 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이제 책을 읽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하는 것에서, 어, 이제 창노님께서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하나 더 이제 이 실천에 대해서 어떤 최인석 작가님과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을 하기 쉽게 만드는 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하게 되는 어떤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이랄까요? 약간 도움이 되는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최진석 작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채덕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습니다. 살짝 그 주제를 바꿔서 궁금한데, 혹시 운동을 뭐 꾸준히 하시나요? 저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 운동은 계속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동안 저는 이제 아까 이 단계를 지식을 습득하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고 이렇게의 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지식을 습득하고 생각을 하는 단계를 굉장히 소홀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약간 실천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 꾸준히 했던 운동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꾸준히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루틴 같은 게 있으세요? 어, 루틴이라기보다는 저는, 어, 한 20대까지는 저는 약간 운동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주에 한 5일 이상은 운동을 1시간씩 꾸준히 매일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값이 싸다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내 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래서, 혹시 무슨 운동을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스핏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실천력이 나온다. 그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혹시 이렇게 좀 운동 안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요. 네, 야, 운동 많이 하면 너 실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그래, 그런가 보지 할 수 있는데, 음, 야, 나는 운동 안 할 땐 이랬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더라. 라는 또 솔깃하게 할 만한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한다는 게 약간 저는 어떤, 뭐랄까요. 약간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계속 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하루에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 운동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을 계속 꾸준히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약간 저는 어떤 나 자신을 수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계속 약간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더 이렇게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를 더 나은 사람이게 하는 행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라면 관성적으로 다른 일들도 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사실은, 저는 약간 우영님 운동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잘 없지만 제가 잘 못 보기도 하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어떤 특징을 좀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우영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나와 자신과 약속을 계속 지키는 일이다 보니까 관성이 생겨서 어떤 일을 하는 실천력을 가지게 된다. 네. 사실 저는 이게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그 문장 안에 꾸준히 하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예를 음, 들어서 꾸준히 7시에 일어난다. 혹은 꾸준히 뭐 일본어를 1시간 공부한다와 꾸준히 1시간 운동한다는 저는 완전히 다른 활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꾸준히도 너무 중요하지만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학원에서 운동한 거 말고 이제 20대 때는 거의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때 운동을 전혀 안 하고 20대를 통으로 날리고 이제 기본학교 이후에 이제 꾸준히 운동을 다시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집중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 네, 이게 어 실제로 그냥 글을 앉아서 쓰는 것과 걸으면서 중얼중얼해서 쓴 글이 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몸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음, 그것이 왜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최진석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몸은 욕구가 있잖아요. 배고프고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배변이 급하면 해소하고 싶고 이런 욕구를 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전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런 끌어당김의 힘이 온몸의 근육에 내재가 돼 있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건 다 그냥 제 가설입니다. 이 대화를 할 때도 논제가 집중이 됩니다. 아, 음, 이 대화가 무엇을 원하지를 육체적으로 저는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그 몸의 욕망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정신도 산만해지고 대화를 할 때 논점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영님을 보고 운동을 좀 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이제 하시는 말에 좀 군더더기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상대방이 하는 말의 핵심에 딱 응답을 하시는 걸 보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네, 저는 굉장히 제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어릴 적부터 꾸준히 하셨구나 라는 거를 제가 맞춘 것 같아서 그냥 자랑하려고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이 좋다, 운동이 이제 실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근거를 사실, 저는 약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약간 그렇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도님께서 그 근거를 더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한번 결핍을 겪고 나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어휘는 제가 추측건데 심플합니다. 음, 그게 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책을 덜 읽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사용하는 어휘가 좀 더 풍성하고 끌어오는 어떤 개념어가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산만함이나 난잡함의 정도가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혼자 믿고 있습니다. 음, 예. 아무튼 운동 좋다라는 얘기를 잠시 옆에 빠져서 얘기를 해봤고요.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7분 남았는데 7번의 논제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7번은 7번은, 네, 네. 읽어주시죠. 7번은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에 당장의 선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에 저는 찬성을 했고, 상동님은 반대를 했는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진석 작가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생각을 해서 하셨을 때, 굉장히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각성하고 내가 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인성 작가님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인간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 그 죽음이라는 게 저한테 그렇게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를 않더라고요. 작가님께서 항상 이 일어날 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어, 나는 곧 죽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다고 해서 저도 한 2, 3개월 따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뭐 지금 당장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고 어떤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이 선택을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제 인생 전체를 놓고, 이제 제가 죽는 순간을 생각하고 언젠가 나는 죽어 없어진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 선택이 조금 굉장히 심플해지고 쉬워지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없는 거 아닌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결국에 가서 죽을 건데,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저는 이 논제에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사실은 제가 우영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장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제 머릿속에서 꼬여가지고 한번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해보자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이 짧으니까 우리는 각성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는 죽으니까 난 별로 걱정 없어. 난 두렵지 않아. 이 두 개의 차이는 저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화가가 되고 싶어. 근데 화가로 완성되고 싶은데 나한테 남은 시간이 100점밖에 못 그리는 시간이 남았네. 그러면 100점 안에 자기가 영혼을 다 바친 어떤 명작이 나오길 바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그렸는데 명작이 안 나와. 90개 남았네? 80개 남았네? 그럼 점점 내가 명화를 그려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명화를 정말 정말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절실하다면 이 캔버스가 하나 날아갈 때마다 피눈물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음. 나 아직 완성 안 되는데? 나 아직 완성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사실은 명화를 그릴 생각이 별로 없고 그렇게 인생 작품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럼 사실은 뭐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 그린 거지 뭐 라고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최인석 작가님이 우리의 인생이 짧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전자의 화가의 태도로서 전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하는데 나 이거 그만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진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하면 그건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을 샀어. 근데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이 되기를 너무 바라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과 뭐 복권 원래 다 꽝이야 하고 사는 사람이 저는 사실은 그 둘의 존재적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선택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내 인생이 안 중요하면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직업이 내 꿈과 소명을 달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야 하면 쉽게 못 그만두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도 그렇고 그 정도의 존재적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별것 아닌 것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전 이 두 개는 좀 섞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 죽기 때문에 당장의 선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문장을 조금 더 정돈을 하면, 당장의 선택에 일희일비를 할 건 없지만, 하나하나의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상도님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이 교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삶이 짧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야망과 소명을 설정해야 된다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야망과 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진짜 죽기 전에 명화를 남겨야겠다는 그 어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한 장 한 장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마다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약간 어떤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과 야망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목적이다. 라는 것을 상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방금 우영님 하신 말씀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됐는데, 왜냐면 사실 이 부분도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삶이 짧은 것, 인생이 짧은 것과 명화를 남겨야 된다라는 게 사실 두 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명화를 왜 남기고 싶을까? 만약에 영원히 살면 계속 그러다 보면 나오겠지 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인생이 짧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명화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질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거를 사실은 좀만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저는 이제 인간으로 살겠다라는 문장 자체가 삶과 죽음이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명제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죽지 않으면 소명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죽음이 우리한테 인식됐을 때 저 소명이 튀어나온다고 보고 있어서 방금 우영님이 하신 말씀이랑 딱 충돌이 돼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음, 말씀하신 내용이 딱 그 걸리버 여행기 그 내용에 나오는 것 후인음,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평생을 사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되게 재밌고 중요한 주제가 끝물에 나와버렸네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조금 더 남았는데, 혹시 뭐 한두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자기 자신으로 걷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찾는다고 딱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마우스를 만들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꼭 만들고 싶어. 라는 어떤 나의 야망으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딱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아둥바둥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는,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바꾼다고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마우스를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인가? 소명인가? 나의 야망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소명은, 나의 어떤 야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절대 인간은 찾을 수 없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정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좋네요. 저는 이제 한마디 붙이면 정하는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쯤에서
최진석 5부작 중에 세 번째 시간인 나를 향해 걷는 10걸음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